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챕터 6의 Work and Energy 파트 2, 리지드 바디가 파트 1에서는 좀 둥그런 모양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길쭉한 모양, 바 프로블럼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의 Work and Energy 식이 파티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게 그때 2분의 1 mv 제곱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텀이 더해진다는 것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웍에 대해서, 웍은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웍은 정의에 의해서 힘에다가 힘이 작용한 작용점의 거리의 그 내적 그렇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티클 mi가 있다고 치면은 얘까지 이제 거리가 r이고 여기 어떤 force가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작용점, 요 파티클이 이렇게 dr로 움직였다고 하면 웍은 f에다가 dr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도트 프로덕트니까 요 각도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dr이라는 것이 조금 움직였다고 치면 이 리지드 바디를 어떤 픽스드 포인트 또는 센터 오브 로테이션에서 바라봤을 때 r d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는 r d 세타의 코사인 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코사인 b를 잘 보면은 코사인 b는 만약에 이 r 방향하고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면 이 dr을 거의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요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sin 90-b로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이때 fr sin 이 각도, 즉 이 force가 이루는 각도와 이 거리 r이 이루는 요 각도를 sign한 이 값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크로스 프로덕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 값이 스칼라, 파지티브 스칼라 값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이 D세타 방향, 지금 여기서는 이제 D세타를 클럭와이즈로 하니까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앞에 텀이 파란 밑줄 긋은 것이 R 크로스 프로덕트 F가 돼요. 와 등가를 이룹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R 크로스 프로덕트 F가 뭐죠? 5점에서 바라본 모멘트가 I라는 파티클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웍의 정의가 원래 FDR의 다트 프로덕트였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보면은 모멘트에 대한 세타의 도트 프로덕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웍을 구할 때 F를 적분하여도 되고 또는 모멘트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지드 바디에서 센터 오브 로테이션의 경우는 모든 파티클에서 이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웍더는 리지드 바디에서 이제 FDR로 해도 되지만은 모멘트 D세타로 해도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웍던이라는 게 이제 사실 모든 파티클, 리지드 바디는 모든 파티클 i가 인테그랄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파티클에서의 웍을 그걸 wi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더한 것이 바로 웍이 됩니다. 따라서 파티클 하나에 대해서 정한 그 웍을 적분하는 형태로 나타나지고, 앞에서 봤듯이 이 파티클에 대한 웍은 모멘트 D세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티클 하나에 대한 모멘트 D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나타나지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토탈 D세타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토탈 모멘트에 대한 D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웍을 우리가 각각 하나하나 파티클에 작용하는 웍에 FDR를 해가지고 적분할 수도 있지만은 시스템 전체 작용하는 모멘트에다가 D세타를 적분해서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해서 이렇게 보통은 웍을 구하게 됩니다. 그 웍 중에서 중력이 한 일,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역시 한 파티클에 대한 중력이 한 일을 다 적분하는 것으로 리지드 바디의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요것은 정의에 의해서 mi라는 파티클의 yi라는 변이죠. 자, 그것을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r이라는 것을, 그 포지션이란 것을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에 로 i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yi의 바에다가 로 i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텀은 무게 중심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뒤에 텀은 무게 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0이 되므로 답은 정리가 되기를 리지드 바디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무게 중심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기다란 바가 있고요. 이제 바가 질량과 길이가 있고, 이게 이제 호리전탈 포지션, 세타는 여기서는 이제 그 90도인데요. 90도. 90도에서 릴리즈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릴리즈 돼서 다시 세타 0으로 돌아왔을 때의 앵귤러 벨로시티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제 코디네이트 잡겠죠. 이 피벗 포인트에 당연히 잡겠죠. 자, 피벗 포인트에 있는 그 컨택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컨택 포스 하나밖에 없어요. 이 리액션 포스 Rx, Ry라고 하고 중력, 그것이 물체의 리니어 트랜슬레이션 모션과 로테이셔널 모션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진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해보면 X방향의 힘은 Rx, Y방향의 힘은 Ry-mg가 되고 모먼트는 G를 중심으로 하면은 Rx와 Ry에 의한 모먼트밖에 없죠. 그래서 Rx, 사인, 코사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오메가를 구해야 되니까 저희가 적분을 할 것인데요. mg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고 보면은 rx와 ry가 언노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식, O를 중심으로 한 식을 한번 더 써볼 텐데요. O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중력에 의한 모멘트밖에 없고요. 그것이 바로 IO 알파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는 IG고 여기는 IO라는 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을 적분해서 2를 구하나 이 식을 적분해서 구하나 똑같지만 밑에 식을 적분하면 다 known variable이기 때문에 밑에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세타에 대해 적분하게 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중력 mgl에 의해서 키네틱 에너지 체인지 I오메가 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I오메가 제곱은 무게 중심의 mv 제곱과 무게 중심의 I오메가 제곱을 합한 텀입니다. 자,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work energy relationship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초반에 에너지를 0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work done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는 그 트랜슬레이션 에너지와 로테이션 에너지가 있고요. 무게 중심 중심으로요. 그리고 이게 지금 O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값은 서로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V는 R 오메가, 여기서는 2분의 1 L 오메가가 되어서 그것을 표현해주면 모든 것을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IO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IO 오메가 제곱이라는 이 결과식은 운동방정식을 적분해서 나온 식과 이퀴벌런트 하게 됩니다. 자, 그 앞서서 우리가 이제 M5를 중심으로 모먼 이퀘이션을 써갖고 적분을 해서 이런 답을 구했었는데요. 만약에 unknown이라고 하지만 이 식을 적분해서라도 해도 같은 워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ME 퀘스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값이 unknown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Rx, Ry는 unknown이지만 Rx는 MAX, Ry는 MAY와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가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닥 그 도움이 아직은 안 됐지만 우리가 이 그 바의 운동이 회전 운동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것을 폴라र 코디네이트 또는 TN 코디네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각 운동 세타, 세타 닷, 세타 더블 닷으로 가속도가 표현이 됩니다. 즉 탄젠셜 방향의 가속도와 노멀 방향의 가속도,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으로 MAX와 MAY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RX와 RY도 세타, 세타 닷, 세타 더블 닷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unknown 텀이지만 세타에 대해서 적분할 것이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면 뭔가 풀릴 것 같은 예감이 좀 들죠. 이후의 풀이 과정은 한번 기계과 학생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웍이 앞에서 구한 웍, 이 회색 박스에 있는 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앞에는 펜듈럼인데 이제는 그 바가 중간이 그 벌티컬 리니어 가이드에 피봇되어 있어서 그 피봇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이제 롤러가 달려 있어서 이제 호리존탈한 가이드에서 움직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90도, 즉 vertical upright 포지션에서 릴리즈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끄러우니까 지금 여기는 스무드 서페이스인데요. 스무드 서페이스, 마찰이 없는 상황이니까 중력에 의해서 쭉 미끄러져서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그 앵귤러 벨로시티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지만 이제 바가 전체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회전하는 앵귤러 벨로시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코디네이트를 어디다 잡으면 될까요? A점에다가 잡을 수도 있고 B점에다 잡을 수 있고 C점에다 잡을 수 있는데 다 무빙 코디네이트니까 정지에 있는 이 바닥에다가 코디네이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컨택하고 인바이러먼트하고 하고 있는 컨택의 개수는 여기 컨택 여기 하나 두 개이죠. 그래서 각각의 포스가 있고요. 노멀 포스, 프릭션 포스가 각각 존재하고 중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물체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과 로테이셔널 모션을 나타내고요. 그림으로 그려진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워보면은 X방향 2개, Y방향 힘 3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먼 이퀘이션을 세워보면은 G점을 중심으로는 프릭션과 노멀 포스에 의해서 그 모멘트가 작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식이 구해지고요. 자, 문제에서는 오메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또는 가속도를 알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스무드하다고 그랬으니까 프릭션 다 없애주면 알파를 풀라고 했더니 n을 모르고 a를 풀라고 했더니 역시나 n을 모르는 지금 unknown은 이렇게 노멀 포스가 unknown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이 두 식으로부터 unknown을 좀 소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에서 unknown을 소거하면 문제는 A와 알파에 대한 식으로 여기 지금 A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디스크의 문제일 때는 롤링 컨디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A하고 알파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쭉한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는 그거 롤링하고 뭐 회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무엇을 많이 쓰냐면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챕터 5에서 배운 것을 쓰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회전하면서 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뭔가 트랜슬레이션이나 액셀러레이션이 회전하고 연관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금방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챕터 5에서 어떻게 했었죠? 상대 운동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결국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좀 뭔가 그 기준이 되는 점에서 회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로테이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 이 점의 경우에는 A점 될 수 있겠죠. A점에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회전하는 것이 되니까 A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대 가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현재 여기서 AG는 그 vertical 가이드에 이렇게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AA는 호리존탈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AA에서 정지해 있다고 하고 G를 바라보면 원운동하죠. 따라서 이때는 뭐 TN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고요. TN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면서 모든 운동이 회전 운동의 텀인 세타, 오메가, 알파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뭔지 모르지만 AG는 뭔가 벌티컬 할 것이고요. AA는 값은 모르지만 디렉션 호리존탈로 정해져 있고 여기서 바라본 G의 액셀러레이션은 상대 가속도는 노멀하고 트랜슬레이셔널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들의 식을 써보면 unknown AY는 unknown AA와 여러 가지 세타와 세타닷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모르는 값은 비록 많지만 AY가 J 성분은 J성분과 이제 이퀄이 된다고 치면은 두 개를 보면 AY를 우리가 세타와 세타닷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MG에 원래 이제 AY라는 텀에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것이니까 요 세타에 대한 텀들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세타 닷과 세타 더블 닷이 세타에 대해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적분을 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힌트를 좀 드리면은 이것은 관계식을 잘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어떤 그 적분
베리어블의 클로즈드 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적분 텀을 풀어보면 중력에 의한 에너지와 또 하나는 그 운동 에너지, ml 제곱으로 표현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다라는 이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봤던 앵귤라 벨로시티 오메가, 이것도 오메가 텀이고요. 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분하는 것이 항상 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피직스를 알게 되고 적분하는 과정에서 뭔가 배우는 게 있고 해서 항상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워크 에너지식으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는데요. 쉽습니다. 이것은 스칼라고 어떻게 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있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만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기계인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힘과 운동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더블 체크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처음에 에너지 0으로 잡고요. 지금 마찰 없으니까 한 1 없습니다. 나중에 얘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운동 방정식, 운동 에너지식인 mv 스퀘어하고 I 오메가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높이 차이로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V하고 오메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로테이션,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에서는 센터 오브 로테이션 중심으로 항상 이 값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센터 오브 로테이션 어떻게 구하죠? 이 순간의 센터 오브 로테이션은 각각의 속도, 이쪽 벌티칼 방향의 속도가 이쪽이고 이쪽 방향 속도가 이거니까 지금 화살표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속도가 이렇게 돼서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고요. 따라서 이때 회전하는 오메가에 대해서 거리에 해당하는 L 코사인 세타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식은 같다고 놓으면은 중력이 한 일이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I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 식은 앞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분해서 푸른 것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계속 디벨로프 해볼게요. 앞에 문제랑 똑같고요. 만약에 이 끝단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바뀔까요? 자, 문제는 다 똑같고 어느 정도 돌아가다 간격을 두고 있는데, 간격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스프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식과 똑같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세타 닷이라는 각도, 즉 이 끝단이 여기 딱 스프링에 닿아서 힘받게 되는 그 각도부터는 운동 방정식이 하나 더 추가되게 되겠죠. KX라는 힘이 작용하는 걸로 추가되는 그 하나만 바뀝니다. 따라서 똑같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다가 추가되는 이 KX 텀만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모먼트 이퀘이션 역시 그 노멀 포스와 프릭션에 의한 것 외에도 스프링 포스에 의한 그 모멘트가 추가되는데, 이제 여기서 U라고 쓴 것은 스텝 펑션. 그러니까 어차피 세타가 닿질 않았으면은 그 스프링 포스 없으니까 어느 세타 닷이라는 그 값보다 여기서는 이제 작아지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되면은 작용하는 그 유닛 스텝 펑션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무드하다고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스프링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고요. 마찬가지를 만약에 work energy relationship에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에너지식에서 바뀌는 부분은 이 부분. 포텐셜 에너지가 눌리게 된다면 스프링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앞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디벨로프 시켜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있던 예제에 이제는 액티브하게 뭔가 모멘트를 주는데요. C포인트에서 모멘트 컨스탄트 토크를 M을 줍니다. 이랬을 때 이 바가 업라이트 포지션에 갔을 때 벨로시티를 구하란 문제고요. 처음에는 이게 스토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어떤 조건을 주는 식으로 문제를 좀 변형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찰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찰도 존재하고, 마찰 무슨 개수를 주기보다는 마찰에 의한 에너지 로스는 델타 E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업라이트 됐을 때 벨로시티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좌표계는 정지좌표계 이쪽에 잡고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M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운동을 발생시켰을 때 운동 방정식은 F 이퀄 MA는 다 똑같고 모먼 이퀄 I 알파에서 이 M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벨로시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나 또는 가속도를 구해서 적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앞에서는 프릭션이 다 0이었는데 이젠 프릭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노운이 생각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릭션도 살아있고 n도 있기 때문에 좀 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웍던을 구하려고 보통 인테그를 했던 G점을 중심으로 한 모먼 이퀘이션을 풀면은 언노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F와 N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프릭션 웍에는 F와 F2에 대한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또 적분해서는 언노운을 못 구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또 문제에서 주어진 프릭션 웍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F2에 대한 웍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테그랄을 두 번 해서 밑에 있는 모먼트 이퀘이션과 운동방정식에서 y 방향 부분을 같이 적분을 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mg에다가 프릭션 포스 언노운, 노멀 포스 언노운을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적분하고요. 모먼트 이퀘이션을 역시 n 언노운, f도 언노운인 부분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컨스탄트 토크 m이고요. 이거 mg는 컨스탄트라서 얘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프릭션 포스하고 노멀 포스가 바뀌게 됩니다. 이 가속도 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F 성분과 N 성분이 계속 바뀌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그 적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dy만 이쪽을 좀 변형시켜 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지금 언노운에 대한 적분텀이 있고 위에도 언노운에 대한 적분텀이 있어서 뭔가 캔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y를 현재 여기서 세타에 대한 식으로 L 코사인 D 세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컨스탄트였던 mg와 모멘트는 적분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인테그랄 안에 끼고 있는 이 값들은 더 진행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멀 포스, 즉 언노운 노멀 포스에 대한 적분 값이 양쪽에 이렇게 있게 돼서 이것을 캔슬아웃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두 식을 더해 보면은 프릭션에 의한 웍, 이것도 인테그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프릭션에 대한 웍과 그다음 중력에 의한 웍, 그리고 모멘트에 의한 웍이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이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문제에서 구했던 벨로시티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똑같은 것을 work and energy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에너지 없고요. 웍더는 모멘트에 의한 웍과 프릭션에 의한 웍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 mv 제곱과 i 오메가 제곱 그리고 그 중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V하고 이 오메가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지드 바디니까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찾게 되면은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중심으로 R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R이 L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메가에 대한 텀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태가 스테이트가 이제 upright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upright 되면은 코사인 세타 이제 0이기 때문에 요 텀은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모든 식을 다 나란히 이퀘이트 시켜 보면은 외부에서 한 workdone이 키네릭 에너지 체인지고요. 중력 텀까지 이제 고려하면 이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식은 앞에서 운동방정식을 적분해서 구한 것과 이퀴벌런트 하게 됩니다. ME 퀘스천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똑같은 식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좌표계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잡았고 이미 앞에 몇몇 이그젬플에서는 G점이 아닌 다른 점, 피봇점이라던가 이런 점을 잡아도 결국은 이퀴벌런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C점을 중심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느 점을 잡던 모먼트 이퀘이션은 성립한다는 걸 앞에서 배웠고요. 만약에 이 점이 움직이고 있다고 치면 C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레퍼런스로 잡으면은 C점은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빙 프레임에서 이때 가속도를 관성력으로 고려만 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 모먼트 이퀘이션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역시 mg가 아닌 G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가 아닌 C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풀이한 것이 이렇게 G점을 중심으로 한 것과 서로 이퀴벌런트 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기계인으로서 좋은 트레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work energy relationship에 대해서 리지드 바디가 좀 기다란 경우, 바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거리 적분을 하는 것이 모멘트를 세타 적분하는 것과 이퀴벌런트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된 work 에너지 방정식과 그냥 공식으로 알려진 것과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펄스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